급속한 고령화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버 세대들이 갈 곳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역의 소외된 독거노인과 쪽방촌 어르신들을 섬기는 신생명나무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회 재정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교회와 관련된 일련의 폭력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교단인 예장통합과 합동이 분열 6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기도회를 갖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소외된 독거노인과 쪽방촌 어르신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인 신생명나무교회는 다양한 사역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데요. 박은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생명나무교회에는 이른 시간부터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수업을 기다리는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은 LED를 통한 빛과 예술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실전구를 손으로 만져가며 작품을 만들어내는 노인대학 학생들은 신기하면서도 들뜬 모습입니다. 노인대학 주 강사인 김광용 작가는 10년째 사역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빛을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아니면 폐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작품으로 재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노숙인들과 쪽방촌 어르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지 11년. 신생명나무교회는 엘드림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웃음치료, 명사특강, 스포츠 콘서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실버 자원봉사단을 꾸려 관내 청소와 자원 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생명나무교회는 국제뷰티 구호 개발 NGO 월드뷰티 핸즈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문 미용 봉사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수 사진 촬영 등 시니어 사역을 통해 노년층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러운 식사도 대접합니다. 바퍼 사역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직접 잔반과 그릇을 정리합니다. 장헌일 담임 목사는 소외된 어르신들이 갈 곳이 너무 없다며 이 공간이 사랑방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역의 우리 노숙형제들 그리고 쪽방촌 또 우리 사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바퍼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영혼 구원에 있어서 밥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이런 센터에 와서 즐겁게 배우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공간이 이 지역에서 어르신들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빛이 나는 좀 해돋는 마을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신생명나무교회의 사역이 더 많은 이웃을 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교단이 연합기도회를 엽니다. 교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기도회는 분열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달 1일 평촌교회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장로교 연합기도회에는 양 교단 총회 임원과 서울 경기 지역 노회원 및 교인들이 참석합니다. 이날 양 교단은 공동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통합총회장 림형성 목사의 인도하에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설교를, 통합증경총회장 리민식 목사가 축도를 맡습니다. 특별 기도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912년 9월 1일에 창립된 조선예수교장로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두 교단은 60년 전 세계교회 협의회 참여와 신학 견해 차이 등으로 분열됐습니다. 이후 90년대부터는 강단 교류와 연합사업, 임원단 간담회 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회 내 재정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와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와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가 19일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와 관련한 일련의 폭행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물리적 충돌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 반대 측과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무력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재정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청했습니다. 교인들은 비자금과 재정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주말 집회가 11주째 계속됐습니다. 중국이 무력 개입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도 지난 주말 17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도심 시위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 속에서 우산을 든 홍콩 시민들이 빅토리아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범죄인 송환법의 완전 철폐와 홍콩 시민의 보편적 참정권 보장 등 5가지 요구사항을 호소했습니다. 홍콩 경찰의 행진 불허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우려됐지만 주최 측은 평화와 이성, 비폭력을 뜻하는 화이비 집회를 이어가며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집회가 무력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중국이 홍콩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게러스리가 지난 2014년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애셔스 베이커리에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빵집이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주문을 거절하자 게러스리는 동성애를 차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보호돼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빵집의 손을 들어줬지만 게러스리가 또다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청구하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결혼식장을 노린 자살 폭탄 테러로 25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탄 테러는 현지 시간 17일 저녁 수도에 있는 한 결혼식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결혼식장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났다며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따르면 이번 폭탄 테러로 6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다쳤으며 이 중엔 여성과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54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유명 소년합창단이 성 불평등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9살 소녀의 입단이 잇따라 불어되면서 소녀와 엄마가 법에 호소하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은 남녀 간 동등한 권리와 예술의 자유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465년 설립된 베를린 국립소년합창단은 5세부터 25세 사이 소년과 젊은 남성만을 단원으로 두고 있고 소녀를 받아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합창단 측은 소녀의 음성이 소년합창단의 소리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탈락 이유를 설명했지만 소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파고를 넘어 10년 이상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의 산업통상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 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제언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업 활동을 영역별로 나눠 전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 분업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부품 자금률이 높아질 때 한국이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된 의심거래 보고는 97만 2,320건입니다. 이는 2017년 대비 86.5% 급증한 수치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이 등장하고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심거래 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월 1일부터 국내선 청주, 대구, 광주공항의 화물 판매와 운송, 터미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2분기 1,000억 원 이상 적자를 낸 항공사들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항공사의 화물 업무 중단에 따라 제주도에서 농수 축산물을 들여오는 자영업자 등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로부터 들여오는 물품은 김포나 김해공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선 상품의 당일 배송이 어렵게 되고 물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또 화물 배송 대리점과 상하차, 보안업체 직원 등은 실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에서 스테파노조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태국 지회 주최의 8.15 광복 감사기도회가 지난 8월 16일 저녁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국조찬 태국지회 사무총장 정석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회장 정승희 목사가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정 목사는 방콕의 한인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부산 퀴어 문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지난 1, 2회 퀴어 행사에 대해서도 시민 안전을 이유로 도로 점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해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축제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갱신협의회가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24차 영성수련회 겸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국내 쪽방촌과 에너지 빈곤 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3평 쪽방의 여름이란 주제로 오는 9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됩니다. 모금된 금액은 저소득 가정 아동 1,000명에게 전달되며 전기세와 선풍기, 여름 이불 등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름 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